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제고해 주십시오. 저는 여느 때처럼 오늘 저녁 6시에 왕십리역 광장에 나가서 저녁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의 최종 거취는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신문 의원님들이 장악할 걸 좀 우려해서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선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게 무슨 지금 의미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어제 전략공방이 발표된 후에 오늘 입장 발표하시기까지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다음에 답변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왕십리역 광장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왜 보여드리냐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컷오프가 되고 사실상 공천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를 선언하면서 오늘 퇴근길에 시민들한테 인사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모여 있고요. 지지자들도 모여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카메라 기자를 보내서 현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저 현장에서 인사를 하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이면 그다음에 발언을 하게 되면 제가 다시 현장을 연결해서 그 목소리 바로 라이브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아까 기자회견에서 보시면 파란색 넥타이, 여기 나오죠?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보통은 당을 떠나거나 이럴 생각이면 다른 색깔의 그 넥타이를 메고 나올 법한데 오늘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명문 정당을 믿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은 안 된다. 제발 의결을 제고해달라. 최고위의 답변을 듣고 거취를 결정하겠다. 다른 지역 갈 거냐 했더니 아니다. 하지만 탈당할 거냐는 질문에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하면서 탈당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자, 차 교수님. 예. 정치는 생물 열어는 뒀는데 예. 이렇게 지금 나는 결국 안 되는구나. 끝까지 안 줄 것 같구나. 예. 라고 하면 보통은 그럼 나가서 새살림 차리지라고 생각할 텐데 예. 이렇게 안 나가는 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 어제 이 자리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선택이 한 4가지 정도 있을 것이다. 예. 일단은 당에서 결정을 수용해서 불출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 타협책을 제시해서 다른 지역으로 예를 들면 송파갑으로 가겠다고 하든지 예. 아니면 탈당을 하면서 무소속을 가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미래를 가든지 이 4가지 정도를 봤었는데요. 제가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임종석 전 실장 탈당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지금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오전에 지금 이 전략공관위의 결정을 최고위가 의결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버스가 지나갔어요. 예. 물론 이런 지금 결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하자가 생겨서 재심을 하지 않는 이상 아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지금 요구가 간철되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갈 사람 나가라. 당과 개인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하면서 입당은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는 식으로 예. 갈 테면 가라는 식으로 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잖아. 예. 그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재명 대표의 결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대로 가면 총선 진다. 이렇게 강하게 엄중한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러면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 테면 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 좋아라고 이 이야기를 저는 생략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태로 가서 만약에 이 총선이 지고 나면 그럼 새로운 민주당이 거듭 태어날 때 뭔가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분명히 누군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런 부분까지 내다보고 지금 행보를 내딛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군요. 최 의원. 저는 어제 공천 배제가 되고 나서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본인과 가까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가 예. 아니면 이낙연 공동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아마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그 협의를 했을 거라고 봐요. 예. 짐작이죠, 물론 저의. 예, 잠시만요. 최 의원 잠시만요. 네. 자, 현장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윤영찬 의원이 함께 왕십리역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다 파란색 점퍼를 입고 나는 민주당 소속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사를 하고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 다 지지자들이겠습니다만 저 두 사람 말고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이 보이는지는 지금 현재는 안 보이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 음이 들리나요? 예, 지금 잘은 안 들리는데 발언이 있으면 제가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최 의원님 말 계속 이어주시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임종석 전 실장으로서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이제 파란 점퍼를 입고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으로서 계속 여기서 뛰겠다는 건데 그건 불가능해졌어요. 이제 남은 거는 임종석 전 실장의 선택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승복하거나 아니면 이걸 뒤집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 오늘 발언을 볼 때. 네. 그러면 본인이 승복하거나 아니면 탈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저는 탈당할 가능성도 제법 있다고 보는 것이 선거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지금. 예.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임종석 전 실장이 모를까요? 알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유권자들한테 호소하겠다는 거는 본인이 탈당해서 뭐 무소속 출마나 또는 새로운 미래 출마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네. 다만 그걸 오늘 밝히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낙연 공동대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낙연 그 공동대표 쪽에서도 뭔가 지원 의사가 좀 그 나타나기를 약간 기다리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장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만 서정욱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만약에 차 교수님 말씀대로 당에 남아서 뭔가 차후를 기다린다. 그렇다는 얘기, 본인의 차후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전당대회가 될 텐데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뭔가 친문의 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면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잘 안 된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이겼는데 과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이나 여지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임 실장이 탈당보다는요 당에 남아서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자. 어떻게 보면 이게 쿠데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혁명이라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전당대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본인까지 내치는 이런 분열된 공천 가지고 민주당이 이길 수 있겠나? 어차피 민주당은 총선에 폭망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개항을 해서 이런 자세로는 원희룡한테 이기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재명 체제가 몇 달밖에 못 간다. 곧 무너진다. 이때 대안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받고 이해찬 전 대표의 지지도 받고 그다음에 고민정, 홍익표 친명이 많아요. 저는 아마 근데 탈당보다는 당에 남아서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맞서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실패하고 물러나면 그때 우리가 당권을 접수한다. 이런 시나리오로 아마 파란 옷 입고 계속 운동하는 게 예. 저는 탈당보다는 당에서 오히려 투쟁으로 나서지 않기를 보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사실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인 2012년, 또 2016년, 2020년 등등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 친문 세력들이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당에는 친문 세력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세력을 좀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강하겠습니다만 그 오히려 반대급부로 그 반발이 또 같이 거세지고 있어서 이 어려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마 이번 공천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얼굴에 웃음이 만개한 상태로 지금 지지자들과 왕십리역 광장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어디를 갔습니다.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사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그 장면이 굉장히 웃픈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저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영상 보고 와서 다시 저 장면 연결해 보시도록 하시죠. 천천히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한 평가, 투명한 심사 결과로 좋은 후보들이 골라지고 있습니다.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겁니다. 반발하고 항의하는 거 당연합니다. 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홍영표 의원님은 지금 민주당이 멸문 정당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그 임종석 전 실장님도 지도부에 재의결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가지들은 부딪힐 수 있지만 우리는 거대한 나무의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기둥 속에 큰 줄기를 함께합니다. 우리는 명문정당이고. 예, 다시 왕십리역 광장을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굉장히 제법 많은 유권자들,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찬 의원도 함께하면서 보면 진짜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핵심이죠. 예, 저 두 사람이 함께 다니면서 우리 죽지 않았다, 우리 세력이 이만큼 있다라는 걸 좀 과시하려는 그런 목적처럼 보입니다. 자, 임종석 비서실장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최고위 의결까지는 기다려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게 될지 아니면 백의종군을 선택하게 될지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과거 지역구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과연 임종석 전 실장 아직 발언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 발언이 전해지면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나러 와주신 분들께 감사. 예, 뭐 저런 등등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나 되길 바라는 마음은 같다. 공천 탈락을 제발 재고해달라. 그게 간절한 마음이다. 지도부의 결정 재고해달라.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검은 수완 발언. 김수민 평론가님, 이 검은 수완이라는 뜻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일어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일대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보통 경제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이런 얘기를 했던 거는 근데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이게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도 사실 이게 명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블랙스완이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백조라고 하면 이제 하얀색이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뭐 칼포퍼의 반증주의 철학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반증 사례로 비유로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비유인지 저도 사실 와닿지가 않아서 좀 해석이 힘들다라는 거고 아까 공교롭게도 이제 러닝머신 앞에 있는 이재명 대표 모습이 나왔는데 임종석 실장이 모니터에 나올 때 공교롭게도 러닝머신 속도를 올리고 계셨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이 공천의 러닝머신 속도를 올린다라는 거 이 정도의 암시만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블랙스완이 임종석 전 실장이 블랙스완처럼 조명을 받는 존재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비유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까지 대권주자로 인식이 되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친문 계열에서 조국 전 장관이나 김경수 전 지사가 줄줄이 이제 악재로 낙마를 할 때도 임종석 전 실장에게 지지세가 옮겨 붙는다거나 이런 흐름은 없었거든요. 현재 이 공천 사태 때문에 임 전 실장이 더 부각이 되고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보이고 현재 이 풍경은 마치 2016년에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구 동구에 있는 본인 지역구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탈당을 했던 그때의 장면을 방불케 합니다. 다만 유승민과 임종석의 선택은 다를 것이라고 보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은 그 탈당을 하고 나서 사무실 현수막 색깔을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다 바꾸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는 범보수의 강세 지역이고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도 당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텐데 근데 임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이거든요. 본인이 출마를 해서 탈당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굳이 입을 수 있는 그 기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당에 남지 않을까. 당에 남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총선 패배 이후에 이재명 대표 쪽에 악재가 생긴다거나 했을 때 당의 새로운 당권 주자로 떠오른다라고 하는 그 준비를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그래픽으로 띄워놨습니다만 나가지 않고 버티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뜻은 이 당권에 있다.
당권을 나중에 거머쥐기 위해선 지금 나가면 그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남아서 힘들어도 버틴다. 그런 뜻인 것 같고 밀어내는 이재명 대표는 왜 그럴까? 그렇다면 꿈이 대권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본인을 결사옹이 보위할 수 있는 이재명계 의원, 친명계 의원들이 많아야 되니까 조금의 출혈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본인 위주의 친명계 의원들을 많이 공천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지금 현재 왕십리 광장에서 송갑석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고 옆에 홍영표 의원도 같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두 사람은 같은 옷을 파란색을 입었고요. 홍영표 의원하고 지금 송갑석 의원은 그냥 일반 차림이에요. 그렇다면 저거를 그냥 또 해석을 하자면 평론가 입장으로서 최 의원님 평론하자면 저 두 사람은 그러면 탈당하는 겁니까? 아니 저는 뭐 저 네 명이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단체 행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 행동을 할 것이냐는 그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낙연 공동대표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하게 될 거고요.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에도 본인이 단독으로 행동하기에는 현재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결심을 지금 못한 상태니까 일단 시간을 좀 벌어놓기 위해서 지도부에 재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게 실현 가능성은 없다는 것 본인도 잘 알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좀 며칠 동안 이제 시간을 벌어놨으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뭐 저는 의결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 동안에 이제 이 친문계들 사이에서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부분을 해서 공동 행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뭐 새로운 미래로 갈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하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아마 이 장면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피습 직후 회복된 직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단 말이죠. 그때 문명정당을 외쳤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홀대하고 공천장을 주지 않고 경선을 붙이든지 컷오프 시키느냐 등등 또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화이팅! 자, 우리 이재명 대표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자, 제가 문재인 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화이팅! 명문정당 얘기하면서 총선 즈음에서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우리는 하나고 또 단합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다는.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렇게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이 있은 뒤에 자, 윤영찬 의원, 홍영표 의원, 친문계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깨졌다기보다는 아예 그럴 마음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별도로 만나서 이재명 대표에게 부탁을 했다면 그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한 부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탁을 단 하루 만에 다른 얘기로 화답했다는 건 예의도 아니고 정말 탄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정치검찰 윤석열 독재 정권을 끝내야 된다. 이걸 심판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친문, 비명, 반대파를 심판하는 여기에 이 지금 지도부들이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서정욱 변호사님. 두 사람이 만났을 때만 해도 문명정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어를 본인들이 민주당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문명 충돌로 가더니 문명 전쟁으로 비화되더니 이제는 멸문정당이라는 발언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을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식으로 표현해 보면요,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런 이제 심정일 것 같아요. 나도 이게 속았다. 정말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화합하고 통합한다니까 믿었는데 이게 완전히 우리 계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 감정, 국민도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까? 행동을요. 저는 지금 이제 고양이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통해서 사찰하지 마라. 좋아요 누르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당분간은 말을 좀 아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공천이 마무리되고 나면요.
상당히 저는 문 대통령이 입장 표명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더 섭섭한 거는 이해찬 전 대표 같아요. 그분이 특별하게 만나서 그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후견인 멘토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챙겨주려 했는데 정면으로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계속 이재명 대표를 도울까? 선대위원장이나 저는 이게 돕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홍익표 원내대표도 저는 던지지 않을까? 고민정 최고위원처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아직까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메시지가 나오게 될지 그 메시지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나오는 대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